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전북 정읍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이정화 할머니는 홀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이른의 나이, 빈집 안을 혼자 채우며 살아가는 날들은 때론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아들 현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올라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정화 할머니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외로움, 자식들을 보고 싶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 짐을 싸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 아들 내외와 손녀와 함께 산다는 것, 그동안 꿈만 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 며느리 유진이 환한 미소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계시면 저희가 정말 든든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화 할머니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9살 손녀 하린이가 뛰어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보드라운 손의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생의 습관대로 정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뚜껑을 열고 정성스레 반찬을 담아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의 도시락, 며느리의 도시락, 그리고 손녀의 도시락까지. 이제 가족 곁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밥주걱을 들고 서서 정화 할머니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로웠던 정읍의 빈집은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변화의 그림자를. 정화 할머니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정화 할머니는 더욱 힘을 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도시락 3개를 정성스레 싸고 빨래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9시가 되면 손녀 하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는 점심 준비, 저녁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쉴 틈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어머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고마움보다는 기대가 그 말투 속에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유진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시어머니? 응, 같이 사는데. 정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유치원 도우미보다 나아. 돈 안 들고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할인이 픽업도 맡기고 밥도 다 해주시고. 그 순간
정화 할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움이라고. 정화 할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을 저으며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치원 도우미보다 나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물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도우미였던 걸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존재였던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것조차 아팠지만 정화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시네요. 무리하셨어요. 당분간은 손 쓰는 일 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목에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화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사용한 그릇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를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손 다치셨으니까 오늘은 도시락 쉬셔도 돼요. 남편이 알아서 사 먹겠죠. 그 말 끝에 담긴 냉기가 정화 할머니의 가슴을 얼려버렸습니다. 걱정의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불편함과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픈 게 불편한 거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정화 할머니는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밥을 짓고 조심스럽게 반찬을 데웠습니다. 피로가 쌓여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그만 손에서 힘이 풀려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며느리 유진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정화 할머니가 허둥지둥 깨진 그릇을 주우려 했습니다. 미안해. 손이 아파서. 그만.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돈 한 푼 안 벌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집에서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정화 할머니의 손에서 그릇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손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삶이 단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벌면서 그날 밤 정화 할머니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거야.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닐 때 쓰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무엇을 넣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모셔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바늘통도 챙겼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써온 평생의 동반자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바늘로 아이들 옷을 깁고 손녀 양말을 수선해 주었던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벽에 걸린 손녀 하린이의 사진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린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린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미안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작은 생명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야 한다는 게. 정화 할머니는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은 글씨였습니다. 사랑한다. 내 손녀야. 할머니는 내가 웃는 얼굴을 잊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바람 좀 쐬러 갈게. 건강하게 자라렴. 편지를 내려놓고 정화 할머니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날의 설렘, 도시락을 싸던 기쁨, 그리고 점점 무너져 내린 마음들. 문을 열고 나갈 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첫 차를 타고 정읍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선로를 달리며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정화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의 불빛, 가로등, 아직 켜진 집들의 창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긴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정화 할머니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전북 정읍의 작은 마을.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오랜 친구 오말순이 달려와 정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어스고와. 기다렸어. 그 따뜻한 포옹에 정화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과 함께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내 손으로 흙을 만지니까 살아있는 기분이야. 정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땅을 만지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안악들과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정겹게 흥정도 하고 막걸리 한 잔에 파전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화야, 너 요즘 표정이 확 달라졌다. 그래? 나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 낮 시간에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 주었습니다. 평생 익혀온 바느질 솜씨로 찢어진 옷을 깁고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적지만 자그마한 돈이 생겼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구나. 그 돈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별을 보며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울에선 단 하루도 이런 여유가 없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화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마을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아들 현수와 며느리 유진, 그리고 손녀 할인이었습니다. 엄마! 현수가 달려와 정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 유진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함께 살아야 한단다. 바다 쪽으로 노을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정화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화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